내가 역사상 최고 부자 록펠러에게 배우는 부의 비법 3편입니다. 지금 한 56페이지 정도에 있는 내용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이전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읽어야 산다에서 설명했듯이 성장 독서법 5단계를 적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책 내용을 그냥 전해드리면은 그건 이제 보는 독서나 2단계, 3단계에 속하는 보는 독서, 아는 독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되는 것이고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할 거리, 생각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책 읽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책 읽고 나서 매물 어떻게 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됐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찍어버드렸던 거, 복습, 11조를 반드시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화를 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계속 설명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골판지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말을 못하는 척을 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도 안 읽었겠죠. 어쨌거나 록펠러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가 안 된다. 예, 걸기는 싫다. 별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 브랜드, 지금 사업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근처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보기에 10군데에서 2군데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동화를 지금 되게 하기가 좋은 게, 재난지원금, 그걸 받습니다. 그것만 문구만 적어놔도, 손님들도 훨씬 편하고, 안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그거 안 물어봐도 되니까 훨씬 더 고객으로서 들어가기가 편한데 그걸 적어놓은 곳이 참 적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물어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여기 지원금 받아요? 네,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동화가 안 된 거죠. 간단한 예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장부와 객관화 부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책 이제 한 40페이지, 50페이지쯤에 나온 내용인데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도 금전출납부를 작성했다. 1페니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보통 3배 재산이 많다고 나오는데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3배가 아니라 4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재 시대로 치면은 몇백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내역을 보니까 주급 10%를 교회 헌금, 그 다음에 소액기부 헌금, 다른 교회 또 헌금, 빈민 구제에 또 헌금, 해외 선교에 10%니까 벌써 여기 주급 10%랑 해외 선교에 10%가 아니라 10%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기부를 되게 여러 군데 10% 이상 했죠, 이미. 11조가 아니라, 20% 이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기부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과 3센트, 이분이 1800 중반 분이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랐죠. 물가가 올라서 지금 딱 이 계산은 이렇게 돌려보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램프 기름 쓰는데 1달러 88센트라고 적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불 켜는데 이제 형광등 전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에디슨 선생님 전이니까 전구가 없어서 불 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네요. 그 다음에 약혼녀 교제 비용에 매주 꽃다발 그래서 이제 내용은 되게 정확하게 적고 있잖아요. 꽃다발 사과 램프 기름 등등등 해서 위에 적은 것처럼 1페니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1대1식으로 다대1이지만은 코칭도 하고 하는데
관심자, 수강생들이 부자 되는 것에 관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30% 미만이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하다가 꾸준히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객관화와 별개로 자기 자산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얼마로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 부분과도 연결되겠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서, 난 마음은 부자 되고 싶은데, 지금 내 자산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인지, 뭐 몇천만 원인지, 뭐 전액이 뭐 몇백만 원인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괴로우니까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마이너스든 소액이든, 그래서 자산 체크를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인생 한 방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계부 체크를 해보면 되게 놀라운 게, 뭐 연봉 5천만 원 뭐 이하 이런 분들인데도 돈 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막 부자 느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뭐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 느낌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 비유를 하자면은 되게 과소비를 하더라고. 저보다 막, 예, 저보다 뭐 소비는 막 진짜 5배, 10배 정도를, 뭐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도 말하면 제가 아는 부자들이랑 제가 만날 때랑 보면은 뭐 커피값이 없겠어요. 근데 그냥 뭐 비용도 아낄 겸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그냥 저희 카페 안 가고 공원에서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매번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매일 막 커피 사 먹고 저기 택시 수시로 타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 적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고 뭐 괴로운 거죠. 보면은 뭐 자꾸 돈 많이 쓴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보통 그 소리를 많이 하는구나. 예. 이렇게 뭐 구차하게 살기 싫다고 작은 돈 쓰면서 이걸 굳이 적어야 되냐, 보통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록펠러는, 네,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1페니, 뭐 그냥 비유로 하면은 100원이 어디로 쓰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네, 일일이 적기 번거로우면 요즘에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어플만으로 이제 완전히 100% 관리가 되는 게 아니어서, 저도 어플로, 어, 자동으로, 오토로 적혀지는 거를 하고 나서 다시 수기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꾸준히 가계부를 적어야겠고, 예산까지 정하는 분은 더 극소수가 되더라고요. 예산을 안 정하니까는, 네, 돈을 무계획으로 써서 그래서 못 모으게 되죠. 현 자산 파악하는 분 되게 드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은 이제 그 객관화 저는 객관화 부분으로 이걸 지금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3년째 근무한 회사에서 연봉 그 $600를 받고 있었대요. 1858년이니까. 예. 물가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연봉 상승을, 록펠러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의 상승을 요구했는데 사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에 합당한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일을 잘하면은 연봉 상승을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맞으면 말 그대로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해서 그에 합당한 연봉을 못 받고 있다면은 그거는 상사의 잘못이거든요. 상사나 사장의 잘못이니까 그 인재를 못 알아보는. 그러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상사고 사장이니까 다른 회사에 가면 되죠.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착각만 하는 걸 자기도 어떻게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갈 용기는 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흉을 보는 거죠. 이 회사는 막 무슨 그런 단어 쓰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무슨 기업하 이러면서 막 자기 다니는 회사들을 욕하잖아요. 그 회사 욕하지 말고 그럼 다른 데 회사 가면 되지.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를 다시 이직을 하든가.
근데 이제 록펠러의 경우에 이제 그 어떻게 때가 맞아가지고 알던 사람과 동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돈으로 서로 이제 2,000달러를 모아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 당시에 그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 예, 여기 아래 나오지만은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네 아버지께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21살 예 1년 6개월 후에 원금 전액과 10%의 이자를 가산해서 갚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0%면은 뭐 그 당시 이율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낮은 이자는 아니죠. 그리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네 뭐 쉬운 이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세게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저거네요. 여기까지가 객관한 내용이 됐고 이 다음 내용은 이 다음 몇 줄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많이 설명했던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문장이 있었는데 바보는 바람이 불면 불평하고 였나? 그리고 헛똑똑이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행동가는 바람이 불면은 돛이 아니라 저기 뭐죠? 돈 맞나? 그 돛담배 요즘에 돛담배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네. 돛의 방향을 조절한다. 그런 문구였구나. 그래서 바람이 불고 안 불고를 우리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니까. 근데 바람이 분다고 아, 바람 왜 부는 거야? 이거는 바보인 거고 바람이 다른 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거죠. 돛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그 바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록펠러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자를 요구한 걸로 뭐 물론 여기는 사람이니까 뭐 아버지 이 이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도 이제 지금 뜻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록펠러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버지를 저 구두쇠 아버지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일단 돈을 다른 데서 빌리기 어렵나 보죠. 그래서 이걸 빌리고 이제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작은 사업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야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수시로 시험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했대요. 이자와 함께. 위에 그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도 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압박을 넣어도 절대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냈다고 해요. 근데 기분은 좋지 않았다. 뭐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방금 위에 뜬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갑자기 예상 못한. 아무튼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굳이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이제 수진이를 적용해 이런 식이 되겠는데, 환경이 되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 수밖에 없는 환경. 아버지의 그 압박감을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해내는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세 번째로 지금 록펠러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계부를 정확히 써서 자산을 파악을 하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객관화하고 있는가 뭐 세 번째로 굳이 말하면 이거는 원래 예상 목차로 잡았던 게 아니지만은 네 환경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는가를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